최대 최소화 미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화 미분은 이제 극대극소화 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배울 내용이 적어요. 극대극소 미분을만 할 줄 아시면 배울 게 되게 많진 않거든요. 또 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라 합시다. A에서 B까지 여기에서 최대 최소가 얼마냐 하고 좀 궁금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극대극소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극대극소를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 C에서 극대, D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최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C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최대는 FC와 그 다음에 FB를 비교해 그중 더 큰 것, 이게 최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A라는 파트와 D라는 파트 둘 중에 하나겠죠. 낮은 부분이. 그래서 FA와 FD를 비교해 더 작은 것. 네. 요렇게 하면은 최대랑 최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요거를 이제 해볼 건데,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그래프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자,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고 y를 미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y, 네, 프라임은 6x 제곱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묶으면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요 놈을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이 1이랑 2가 나오겠다.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가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함수와 원래함수와 도함수를 이제 그려볼 텐데 도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 근이 1이랑 2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림을 얼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f'x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fx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로 fx 한번 그려보면 얼추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하겠죠. 여기 뿔, 마, 뿔이 되니까 자, 기울기 0 잠시 들어올 테니까 그거 이제 좀 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증가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감소했다가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네, 그림이 좀 못 그렸다. 그냥 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fx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부분쯤 0이 있을 거고 여기 부분쯤 3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림만 보고는 당최 1이 큰지 여기 있는 3이 큰지 그리고 0에서 작은지 2에서 작은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대입을 이용해서 F1, F2, F3, F0을 다 써보고 네,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은 대입하기 쉽죠. 0은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1을 대입하면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2 이거 얼마죠? 네,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셔야 되는데 2 한번 대입해 볼게요. F2는 계산 참 16 빼기 49 36 더하기 24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0 더하기 14 49 빼기 2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는 0,2가 됩니다. 네. 그리고 F3은 3 넣었으니까 2랑 27 54 빼기 81 더하기 36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4, 36도 하면 90이거든요. 90에서 81 빼면 9. 9에서 2 뺐으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3,7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최대는 네, 여기 3하고 7 중에 더 큰 거니까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최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최소는 마이너스 2랑 2 중에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간단하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2번. 네, 이게 지금 절대값 그래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거는 이제 원래 함수를 얼추 그려놓고 그걸 접어 올린 모양을 다시 덧그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빡세겠네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일단 f'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근데 이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 다 풀어버리면 x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 그리고 빼기 9 정도가 될 거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y'은 3x 제곱 플러스 12x 더하기 9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3으로 묶어버리면 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정도가 되겠고, 이러면 3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진 도함수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요걸 도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죠. 네, 조금 더 좁게 그릴게요. 그림이 조금 예쁘게 나오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자,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한번 해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원래 함수를 좀 그려볼 텐데 좀 신경을 써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뭐냐면 증가, 감소, 증가 정도는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뭘 할 거냐면 증가, 감소, 증가할 때 그 증가된 여기 있는 극대값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극소값 정도는 미리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조금 쉽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3을 먼저 계산할게요. f-3을 먼저 계산하면 자, 요거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넣을 거예요. 네, 그 마이너스 여기다가 넣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죠?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9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 넣은 게 극소가 나오죠. f-1 한번 그려볼게요. f-1은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13쯤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여기쯤 마이너스 9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겠죠. 그래서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접어 올렸다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걸 접어 올렸다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그림을 접어 올리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니 이걸 접어 올리는데 x축이 대강 원래 뭐 비율이 조금 틀리긴 해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요 정도 들어갔겠거니 하고 생각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으로 접혀서 올라오게 되고 이 점이 마이너스 3, 그냥 9가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냥 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이제 뭐가 되겠네요. 요 점은 마이너스 1, 그냥 1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나름대로 얘가 접혀 올라갔을 때의 모양은 뭐 이 정도로 상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여기선 올라갔다가 여기선 내려오는 그리고 여기서 접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유의 그림을 분명히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절대값까지 깔끔하게 씌운 요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4에서 1까지의 최대 최소를 좀 구해줘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가 여기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4가 여기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려운 게 1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1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죠. 그래서 1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1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자, 안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F1은 얼마죠? F1은 자 1,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9거든요. 그럼 F1은 7입니다. 그죠? 그럼 F1은 7인데
이게 지금 절대값을 안 씌워도 7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까지 올라와서 요 점이 1,7이라고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쯤 요렇게 1,7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범위를 봐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범위 내만 좀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남은 좌표 끝점은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4만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그럼 f 마이너스 4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 여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에 1, 그 다음에 빼기 9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3인데 저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13이 되겠죠, 그냥. 네. 그래서 요런 범위 안에 이 정도의 이제 함수 값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든 여기든 값은 똑같죠.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얼마다? 최대값은 13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겠어요? 여기 이 부분이 최소겠죠, 분명히.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복잡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래놨거든요. 자, 4차 함수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f'x는 3x 아니죠, 4x 세제곱이죠. 4x 세제곱 빼기 그 다음에 12x 더하기 8로 끝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묶었을 때 4로 묶고 x 3승 빼기 12x. 왜 12x지? 4로 묶었잖아. 3x지.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조립제법 해야 됩니다. 아예 귀찮아. 1, 0, 마이너스 3, 2 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1 넣으면 0 딱 되거든요. 1 넣을게요. 1, 1, 1, 1,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아니지.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1에 이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잖아요. 이거는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나요? 맞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1에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하겠다. 이거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저희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럼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1, 1이죠. 자, 마이너스 1, 1, 2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생긴 모양은 요렇게 타고 들어가겠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 한번 내려보고 1 여기 한번 내려보고 2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원래 함수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뿔이니까 아래 위 W 모양이 나오겠다. 그죠? 하면 W 모양이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것 같긴 한데 여기 1, 2. 자, 그럼 일단 최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대는 그래프가 끝까지 쭉쭉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과 2 중에 한 개겠죠. 이 중에 한 개겠는데 뭐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그럼 f-1은 자, 여기다 넣을게요. 1 빼기 6 빼기 8 더하기 13이죠. 이거 얼마 나오냐면 14 빼기 14 해서 0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2도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그럼 f2는 얼마가 나오느냐? f2는 여기 16 빼기 자 4, 6, 24 그 다음에 8이 16 더하기 13인데 이게 32에서 24 빼면 8이고 8 더하기 13을 하면 21이거든요. 많이 크게 나오네요. 2,21이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실 때 마이너스 1에서 쌤이 그림 자체를 벌써 제일 최소라고 생각하고 그린 것 같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두 칸이 지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는 한 칸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두 칸이라서 정확하게 2배가 올라간다. 한 칸이라서 반만 떨어진다. 이건 아닐지언정 두 칸이라서 한 칸보다 많이 올라가고 적게 떨어지고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제일 작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함수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건 한 칸인데 이건 두 칸이잖아요. 자, 이런 거 조금씩 고려해가면서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시는 스킬도 조금씩 늘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는 없고 최소는 얼마다? 최소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있다가 아니고 0이에요. 이거 없다고 0입니다. 오해하기 좋게 생겼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과 4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우리한테 던져줬어요. 자, 그래 놓고 AB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자, fx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f'x는 4ax 3승 빼기 x 3승이니까 12ax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12x 제곱. 자, b는 사라질 거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일단 a가 양수이다 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묶어보면 얘는 4a로 묶고 x 3승 빼기 4 아니죠. 3이죠. 세상에, 그죠? 3x 제곱 정도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요 놈아가 x 제곱에 x 빼기 3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때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한다. 이런 것들 알려줬거든요. 자, 적용을 시켜서 그려봅니다. 적용을 시켜서 그려보면 분명 0과 3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에서 접하고 이런 식으로 3에선 뚫어야 한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원래 함수를 그려내야 되는데 이건 f'이니까 원래 함수 fx를 그려내야 되는데 여기가 뿔, 즉 감소 증가예요. 그럼 감소 증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니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3, 여기가 0입니다. 자, 감소를 했겠죠. 감소를 했을 겁니다. 감소를 해서 잠시 기울기가 0이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감소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시 0이 되고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1하고 4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1하고 4를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보면 여기쯤 얼마냐면 1이 되고 여기쯤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정도를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1에서 4까지니까 여기 중에 큰 것이 최대값이겠고 최소는 정해졌네요. 3에서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대입을 통해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F1 한번 볼게요. F1은 여기다 1을 넣은 거죠. 1 넣으면 A 빼기 4A 더하기 B거든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F4도 한번 볼게요. F4를 집어넣으시면 A에다가 4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그냥 B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F3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81A 이건 적어야겠다. 빼기 27에 4니까 108A 더하기 B가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7A 더하기 B 정도로 풀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1하고 4 중에 이제 누가 더 크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인데 얘는 그냥 B잖아요. A 양수라고 했으니까 F4가 더 큽니다.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티가 나죠. 이렇게 따지면.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B가 이제 최대값인데 B가 3이 되겠고 그리고 최소값을 가진 마이너스 2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B가 3인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7A는 마이너스 9, 즉 A는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이 뭐냐면 최대 최소의 활용이 나올 차례거든요. 최대 최소의 활용이 나올 차례인데 이 활용을 그냥 미분을 막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기는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는 함수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포맷의 함수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외워가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 풀이 시간이 거의 뭐 한 3배 정도 빨라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드려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주 나오는 미분 활용에서의 함수들 조금 외우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좀 많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런 류의 함수들, 자, 이렇게 가볼까요? 좀 외워야 할
3차 함수의 개형. 정도로 조금 외워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fx는 f-x. 자,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가 뭐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들, 3차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히 이런 데서 그 값들이 나온다 하고 외우고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놈들이 이제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함수는 홀수 차수밖에 없습니다.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수 차수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긴 모양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놈들이 있겠죠. 뭐냐면 x, 자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꼴.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제곱 없고 상수도 없죠. 요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기함수가 되고 원점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그리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뭘 그릴 거냐면 y는 x 3승 마이너스 12x 정도 좀 그려보고 갈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미분을 하지 않습니다. 미분을 하지 않고 이 함수 그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x로 묶은 상태에서 x제곱 빼기 10이겠죠. 그리고 얘는 x제곱 빼기 10인데 이거 합차로 생각해서 이게 2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그걸 합차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에 x 플러스 2루트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죠. 자,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그리는데 근이 0하고 2루트 3하고 마이너스 2루트 3이죠. 그럼 여기 0 찍고 여기 2루트 3 찍고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을 찍습니다. 그리고 일단 3참수 개형 그리는 방법은 알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근 3개를 이렇게 뚫고 가다 보니 얘가 분명히 원점에 대한 대칭성이 좀 있어 보이죠? 거꾸로 돌리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극값들, 여기 극대 나오는 값, 여기 나와 있는 극소가 나오는 값.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외웁시다. 자, 뭐냐면 자, 기함수에서 극값이 나오는 값은 근 나누기 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0이고 2루트 3이 있죠. 근이 2루트 3이잖아요. 거기서 루트 3을 나누면 2죠. 여긴 2입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근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극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요 경우 근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이게 극값의 위치다. 자, 다른 데선 적용이 안 돼요. 다른 데선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기함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기함수 3참수에서만 적용이 되는 공식입니다. 꼭 외워서 좀 잘 써먹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기함수의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fx가 중근을 가진 3참수의 개형이에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뭐 이렇겠죠. 예를 들어 x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 x 빼기 베타의 경우, 이거 뭐라고요? 중근을 가진 3참수예요. 자, 중근을 가진 3참수의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 y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x 빼기 5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x 빼기 5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쯤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쯤 아마 5가 나오겠죠.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2에서 중근을 가지고 5에서 이제 뚫는 근을 가졌으니까 그림은 이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중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뚫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을 그려지겠죠. 자, 요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극소값, 이게 극대가 2인 건 확실하거든요. 접했으니까 거기서 볼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대가 2인 건 확실해요. 그럼 여기 있는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미분을 하지 않고 알아냅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3차 함수 같은 경우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뭐냐면 무조건 점대칭성이 있다. 무조건 점대칭성이 있어요. 얘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좌우로 돌리면 무조건 180도 돌리면 무조건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뭐겠다?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극대와 극소의 정중앙에 찍히는 점이 이 점이에요. 자, 저 점의 명칭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의 명칭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변곡점이 있겠죠. 얘랑 얘의 정중앙 여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변곡점 하나 찍고 극소값 하나 찍고 여기를 찍어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 이 셋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즉 여기 근 하나가 2고 근 하나가 5잖아요. 거기를 3등분을 하면 모든 대표점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와 5를 3등분하면은 2에서 5까지는 3이잖아요. 그걸 하나씩 나눴으니까 이제 1씩 나가겠죠. 그럼 여기 좌표는 3에서 변곡, 4에서 극소, 그리고 5에서는 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이거 그림 너무 띄었다. 그죠? y는 이번엔 좀 더 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건 여기다 그려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쯤 마이너스 1이겠죠, 근으로. 그 다음에 여기쯤 5가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뚫고 5에서 접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접하거든요. 그럼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뚫고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겠다? 여기가 극대겠다. 그리고 여기가 극소니까 극대와 극소의 정중앙엔 누가 있다? 변곡이 하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얘들 셋은 길이가 완전히 똑같다. 이거 있거든요. 그럼 극대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 마이너스 1과 5는 6칸이죠. 그럼 그걸 3으로 나누면 2칸이잖아요. 여기서 2칸 갑니다. 여기 1입니다. 그래서 변곡은요. 변곡은 1에서 또 2칸 갑니다. 그럼 여기 3이겠죠. 이런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근을 가진 3차 함수의 경우엔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분을 하지 않고 극값의 위치를 전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기함수의 경우,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 3차 함수의 경우였습니다. 요걸 알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기본 문제 6-3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4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요런 귀퉁이를 잘라내요. 잘라내서 뭘 만든다?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뚜껑이 없는 걸 만든대요. 아니네요. 뚜껑이 있는 걸 만드네요. 네, 미안합니다. 이게 밑면이고 이게 뚜껑이죠. 이렇게 딱 덮는 건가 봐요. 근데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도 찾아야 되고 이때의 부피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딱 24의 절반이 1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12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x이기 때문에 24에서 x 2개 빼서 24 빼기 2x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자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자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런 약간 성냥감 모양의 상자가 딱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림 되게 못 그렸네. 왜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이렇게 제 실력에 안 맞게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높이를 x라고 보시면 되겠죠. 높이를 x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2 빼기 x를 여기라고 볼게요. 그리고 제일 긴 거를 24 빼기 2x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x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x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길어야 되겠고 그리고 12 빼기 x도 0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요 범위 안에서 부피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부피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런데요. 부피는 자, 세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2 빼기 x에 24 빼기 2x가 되는데 인제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이걸 싹 다 풀어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0과 12를 딱 그어놓고 최대 최소를 찾고자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 부피 생긴 시간만 봅시다. 여기 있는 12 빼기 x 딱 2배 하면 24 빼기 2x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2로 묶은 상태에서 x 밖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12 빼기 x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2 빼기 x가 되니까 근데 12 빼기 x 제곱이나 x 빼기 12제곱이나 똑같은 거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다? 중근을 가진 3차함수로 그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가진 3차함수 개념으로 문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쯤 뭐가 나오겠고 여기쯤 0이 나오겠고 왜냐면 x 0 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쯤 뭐가 나오겠고 뭐 어디로 갈까요? 여기쯤 갈까요? 여기 10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0에서 어떻게 되고 12에서 어떻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0에서 뚫고 10에서 접합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슝 올라가서 여기에서 나 왜 그렇게 자꾸 그림을 못 그리죠 오늘?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네요. 네.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3차함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여기가 뭐고 극대, 여기가 뭐다? 극소, 정중앙에 변곡 있는데 얘네 셋이 길이가 똑같다. 근데 0에서 12까지는 길이가 10이니까 한 칸 길이는 4겠고 여기가 4, 여기가 8 표시해주면 4에서 극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0에서 12까지 사이의 범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최대값은 x가 4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의 x는 얼마가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의 부피는 여기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8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여전히 8의 제곱이겠죠. 그럼 8의 세제곱이니까 512가 답으로 나오겠네요. 네. 자, 여기서부터 미분 문제인데 미분을 안 하고 있죠. 네, 미분 문제인데 미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9 빼기 x제곱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요 사다리꼴을 하나 잡아놓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꼭 잡아야 되는 점을 좀 살펴보면 솔직히 말하면 A랑 B는 그냥 나오죠. 3,0 뭐 마이너스 3,0일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3,0 정도 한번 적어놓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C를 뭘로 잡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럼 C를 A, 그 다음에 9 빼기 A 제곱으로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A를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볼 텐데 여기서의 A 값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적었죠 또? 아이 참 3,0이라고 적어야죠. 자, 어쨌든 그러면 A는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기 때문에 0하고 3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하고 3 사이다를 먼저 적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이게 또 되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자, 사다리꼴 넓이 해봐야 뭡니까? 아랫변, 윗변 더해서 높이 곱한 다음 나누기 2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랫변, 자 AB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AB 얼마입니까? AB는 6이죠. 여기가 3이니까. 그 다음에 CD는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CD는 요 길인데 그건 여기서 요까지 길이의 2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X좌표가 A니까 A고 그러면 CD는 2A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얼만데? 라고 물어봤을 때 높이가 그대로 Y좌표잖아요. 그럼 Y좌표는 그대로 9 빼기 A제곱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넓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6 더하기 2A 더하기 6이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자, 곱하기 9 빼기 A제곱을 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딱 이렇게 쓰시면 이게 넓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또 풀어서 우리가 뭐 미분을 해서 뭐 이제 0부터 3까지 보고 최대 최소 찾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식을 조금 관찰해 보면 2분의 1이랑 2a 더하기 6은 좀 곱할만 하잖아요. 곱해 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3이 나오겠죠. 그리고 9 빼기 a 제곱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9 빼기 a 제곱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게 3 빼기 a와 3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3 더하기 a하고 a 더하기 3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제곱으로 묶고 얘는 마이너스 하나 준 다음에 개수 반대로 줘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세요. 얘랑 얘는 a 더하기 3의 제곱, 얘는 a 빼기 3 이렇게 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나 딱 붙이시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됐죠. 그럼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함수인데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고 3을 실근으로 가지는 그런 3차 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니까 끝부분이 내려가야 되겠고요. 그죠? 그럼 이걸 또 그립니다. 자, 이걸 또 한번 그려보는데, 자, 생긴 모양이 여기쯤 마이너스 3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쯤 한번 3 한번 해봅시다. 그럼 생긴 모양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에서 접했고 3에서 뚫었는데 근데 끝부분이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네요. 자, 그려볼게요. 여기서 접하고 들어가죠. 접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또 해봅시다. 이거 여기서 극대, 이거 여기서 극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정중앙의 변곡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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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똑같아지겠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길이는 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칸 가서 마이너스 1, 여기서 두 칸 가서 1, 그러면 극대값은 1에서 나온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0부터 3까지의 수니까 0을 한번 따져보면 0은 분명 여기겠고 0이 여기겠죠. 그죠? 그리고 0에서 3까지를 보셔야 되는데 0에서 3까지에서 제일 큰 값은 그냥 1이죠. 자, 그러니까 최대는 f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 한번 적어보면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1 넣고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곱하면 그냥 32가 답으로 나오겠네요. 자, 6-5번입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는데 이때 원기둥 부피는 최대인데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뿔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뿔을 한번 그리는데 잘 그려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원뿔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반지름 얼마라 그랬고 반지름 1이라 그랬고 1이라 그랬고 맞죠? 자, 근데 여기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요. 그러니까 안에 꽉 찬 원기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껍게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한 크기의 원기둥을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림의 퀄리티가 좋아야 또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니까. 이 정도겠죠, 그죠? 이렇게 내접을 했나봐요. 근데 저 원기둥이 가장 부피가 컸으면 좋겠대요. 이때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이 그림에선 당연히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옆으로 자른 단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옆에서 잘라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옆에서 자른 모양은 뭐겠어요? 뿔을 잘랐으니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자, 나올 겁니다. 옆으로 잘랐으니까. 그럼 이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도 같이 잘려서 그건 뭐가 나왔겠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그림 이해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요거 안 했네. 높이 하나 끌게요. 높이 하나 끊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다를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걸 어떻게 가셔야 되냐 하면 일단 얘의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얘 높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얘 부피를 뭐 뭘로 하나 잡아볼까요? 얘 부피를 뭐 h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얘 부피를 h라고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원기둥 부피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원기둥 부피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원기둥의 반지름과 원기둥의 높이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르는 게 이 높이를 x로 잡아도 괜찮고 여기는 반지름을 x로 잡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와 반지름 중에 반지름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잡아놓고 갈게요.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도형의 닮음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여기 보이는 요만한 삼각형이 서로 닮음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 길이가 1이에요. 요거 길이가 h입니다. 그러니까 1대 h의 비를 가진 삼각형이에요. 1대 h.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r일 거잖아요. 이게 r이면 요거는 1대 h니까 r 대 rh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rh입니다. 그럼 이게 rh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h이기 때문에 h에서 rh를 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h 빼기 rh가 되겠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부피가 최대 1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피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으니 부피식을 한번 써봐야겠죠.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r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부피는, 자, 어떻게 되겠다? r 제곱 파이, 이게 이제 원의 넓이겠죠. 거기다가 높이인 h 빼기 rh를 이렇게 곱하면 네,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r인데 그게 1을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r도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래서 네, 범위가 0보다 r이 크고 r은 1보다 작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피식도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서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h로 묶어보시면 h파이는 상수니까 이렇게 묶여요. 그리고 r제곱에 1 빼기 r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순서 바꾸고 부호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h파이에 r제곱에 r 빼기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몇 차 함수예요? 이거 3차 함수인데 0을 중근으로 가진 3차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만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한 요 정도 그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죠? 근데 내려오고 있어야 되잖아요. 끝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인데 여기쯤에서 극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극소 가지고 정중앙에서 변곡을 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만 보면 3분의 2에서 r이 얼마에서? r이 3분의 2에서 최대가 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 길이 부피가 최대일 때는 3분의 2에서 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3,0과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p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이 최소값과 이때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y는 x제곱하고 3,0을 좀 찍어보고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만 알아보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y축, x축. 자, 그러면 여기쯤 1,1 지나게끔 대충 한번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자꾸 그림을? 아이, 마음에 안 드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쪽도 있긴 있겠지만 이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그려놓고 갈게요. 자, 이거 y는 x제곱. 그리고 3,0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쯤 3,0이 있을 거거든요.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y는 x제곱 위에 어떤 점 p가 있을 거거든요. 어떤 점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p와 3,0 사이의 거리, 자, 이 p와 3,0 사이의 거리 이거겠죠. 이거를 뭐라고 주겠다? 이거를 l이라고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l의 최소값과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좀 더 길어지고 여기 있으면 좀 더 짧아지고 이럴 텐데 언제 가장 짧고 그때 p는 몇 콤마 몇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는 방법은 이래요. p를 a, a 제곱이라고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L의 길이를 직접 재겠습니다. 그럼 L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루트 하나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3과 A제곱과 0 거리를 재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겠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루트 안을 쓰면 루트 안에 A 4승,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쯤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의 뭘 구해야 되냐면 최대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얘의 최대긴 한데 루트 안에가 크면 그냥 얘 자체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의 최대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놈이 3차가 아니고 4차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썼던 뭐 1대 1대 1이라던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건 미분으로 깔끔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잠시 줄 거냐면 FA라고 잠시 줄게요. 그럼 F'A는 얼마겠다? 얘가 3A, 자꾸 3A래. 4A인데 4A 삼성인데, 그죠? 더하기 2A 빼기 6쯤 되겠네요. 그럼 이거 뭘로 묶고? 2로 묶고 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3. 이상한데? 2로 묶으면 2A 세제곱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1 넣으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1 넣고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 0, 1, 마이너스 3. 1 넣으라 그랬으니까 1 넣으시면 2, 2, 2, 2, 3, 그 다음에 3,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A를 한번 적어보시면 얘가 2로 묶고 A 빼기 1에 그 다음에 2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놈이 판별식 이형보다 작아요. 근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별로 문제 안 된댔죠, 쌤이. 자, 이렇게 근이 안 나오는 놈은 어떻게 하자? 여기쯤 1이 있긴 있는데 이거 그냥 아무 3차 함수 기형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은 1 하나 있다라고 따지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극소이자 최대인 이 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1을 어떻게 하겠다? 집어넣어 보시면 1을 집어넣어 보시면 F1은 얼마가 나오냐면 1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9. 그러면 11 빼기 6이니까 5가 나오겠죠. 맞나요? 11 빼기 6이니까 5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1,5가 나오네요. 즉 여기 있는 L의 최소는 안쪽이 5가 최소가 나왔으니까 루트 5가 답이겠고, 그때의 A 값은 1이죠. 그때 A 값은 1이죠. 분명히 A가 1일 때 최소니까. 그러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1이 바로 P의 위치겠네요. 그래서 P는 1,1이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뭐 여러가지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가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